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매일같이 항공기 기내에 살균제를 뿌리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살균제 독성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종합일간지 더 가디언이 오늘 아침 사설에서 이번 11월 3일 미국 선거가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우편투표가 경합주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싸움이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의 한 표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항공업계가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 기내 소독을 자주 하는데 이게 또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참 항공업계 힘든데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되면서 힘든데 이 비말을 통해서 배출돼도 사실 사람 몸 안에서 기생하는 거고 몸 밖으로 나오면 죽어야 되는데 워낙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염된 그런 곳에 떨어지면 상당한 며칠 이상 또 생존한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이 그 소독을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테니까. 근데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항공사들이 그 살균제를 항공기 좌석에 이 활주로에 착륙해서 다음 이제 손님들을 받기 전에 항상 이제 뿌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살균제가 굉장히 독하다고 그래요. 이게 그 많은 양의 살균제를 스프레이 그 형태로 뿌리는데 이 문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위력이 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좌석에 뿌려지는 살균제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살균제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까지 잡을 수 있다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당장 뭐 살균제 받고 바로 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사람 몸에 그런 그 살균제를 통해서 안 좋은 그런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쌓이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항공사도 요즘 그 항공기 청소하고 소독하는 걸 보면 운항과 운항 사이에 항공기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보호 장비로 완전 무장한 상태에 그러니까 이 스프레이로 뿌리는 그러니까 마치 그 한국으로 치면 농촌에서 농약 뿌리듯이 그 뒤에 통 메고서 이 뿌려대는 건데 완전 무장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 같이 무장하고서 이 스프레이 좌석이나 팔걸이, 간이 테이블, 뭐 음식 나오면 올려놓는 간이 테이블 이런 데다가 열심히 그 뿌려대면서 소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뭐 항공사나 또 살충제 그 제조회사들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또 반박이 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독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들 또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항공사들은 과도한 소독제 사용 논란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연방환경보호청 EPA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그렇습니다. 항공사들이 지금처럼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뿌려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EPA가 그러니까 환경보호청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적당하게 조금씩 뿌릴 때 얘기지 지금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엄청난 양을 뿌려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괜찮다고 한 것은 승인해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했고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많은 그 이 살균제를 뿌려대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소독제를 많이 뿌려서 기내에 이 소독제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이걸 또 뭐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미국의 빅3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소독제가 QAC 급화염화 암모니아라고 그럽니다. 급화염화 암모니아인데 이게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 폐를 망가지게 하는 그럴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QAC 급화염화 암모니아는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약한 성분의 소독제로도 충분히 그 소독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강한 걸 쓴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하지만 좀 필요 이상의 독성이 너무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대청소 한번 하듯이 뭐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대청소 하듯이 그렇게 쓸 때 이런 독성이 강한 급화염화 암모니아 같은 거 쓰면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매일같이 이런 거 쓰면 이건 정말 좀 그럴 것 심각하다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항공사들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공기를 타고 이용을 다른 어디 외국에 나가도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그렇겠네.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이 때마다 말이죠. 뭐 그냥 수시로 이렇게 손에 세정제 바르는 거 이것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렇죠. 손으로 물로 씻는 게 낫지.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거 요즘 그래서 계속해서. 소독, 그래서 요즘은 그 비누로 비누로 씻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물로 좋지 헹구고, 않을까. 그게 제일 나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오늘 아주 흥미로운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11월 미국 선거가 결국 법원에서 네. 최종 결과가 가려질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더 가디언이 그 오늘 사설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이제 오늘로 꼭 미국 그 선거, 대선을 비롯한 미국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 선거의 승패는 원래 투표소에서 그 투표로 결정돼야 되는데 미국 이번 선거는 법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법정에서 투표 행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우편 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서 우편 투표 관련한 제한들을 완화하는 법원 결정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맞서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표소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우편 투표로 이번 선거를 치르자는 거고요. 원래 미국 그 선거법을 보면 우편 투표는 그 선거일 날 그 주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부재자 뭐 투표죠. 부재자 원래는. 투표죠. 그리고 네. 장애인이라든가 네, 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런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편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우편 투표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목적에 맞게 우편 투표를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만 법대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투표하자. 이게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를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지만 그렇죠. 선거는 제대로 한다. 투표소 가서 하는 거지. 어느 나라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우편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측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결국 그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더 가디언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주에서는 네. 이미 소송전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이 또 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 투표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확대돼야 된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 이 네. 경합주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냐면 그전에는 우편 투표 경우에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을 해야 유효한 투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이잖아요. 이번 네, 선거가. 네, 네.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개 주에서 연방지방법원은 11월 3일 선거일에 우체국 스탬프가 찍힌 경우에는 선거에 다 지나서 받아준다. 도착해도 다 유효하다. 이렇게 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정도의 그 법원 결정이 이번 선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그동안 자기가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 뭐 우체국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지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자기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해왔는데 선거일이 지나 도착하더라도 선거일 전에만 스탬프만 찍히면은 상관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안심하고 우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게 지금 아주 박빙한 그렇죠. 박빙의 경합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누가 이기느냐 이게 또 사실 갈릴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단 관건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주에서 지금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만큼 중요한 주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네. 공화당이 이 주에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세 개 주를 다 이겼습니다. 네.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겼는데 이 세 개 주에서 두 후보의 표차가 1%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근소했어요. 굉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그 우편 투표 숫자가 다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가디언은 분석했고요. 또 가디언은 오늘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개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인데 이 지난 4월에 위스콘신에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 7만 9천여 장, 4월이니까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의 선거죠. 네, 그때 네. 7만 9천여 장의 우편 투표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하. 원래 규정대로면 무효표가 돼야 되는데 아하. 소송까지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결정으로 이거 다 유효하니까 다 개표해 보자 그랬는데 결국 그 다 카운터가 돼서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은 이 선거일을 지나서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하게 인정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2016년 대선 때 2만 3천 표 차 미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보궐선거에서 7만 9천여 표 거의 8만여 표에 달하는 표가 우편 투표였는데 이게 네, 네. 다 유효표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가 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뭐 공화당 쪽은 뭐 또 공화당대로 뭐 어떤 전략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방지방법원이니까 1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화당도 이 연방 그 대법원에 이번 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나온 이 우편투표 유효성을 선거일 이후까지 인정한 이 판결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네.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는 우체국의 그 배달 서비스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스탬프가 선거일에 찍힌 우편 투표는 유효성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인데 공화당은 이렇게 되면 선거법은 입법부인 의회가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 그렇죠. 기능인데 사법부가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사법부가 결국 입법부의 기능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상권 분립의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법원이 선거에 깊게 관여하게 인정해 버리면 이러면 이건 이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네. 미국 사회 전체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연방대법원에 소송 제기했는데 이 또 가디언지는 이 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대법원 소송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연방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시간주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걸 유효하게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이번 선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이 유지되느냐 넘어가느냐 뭐 아주 중대 기로예요. 굉장히 지금. 중대 기로예요. 이 양쪽 민주당 공화당 모두 뭐 이 선거 관련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에만 또 넉넉히 소송 결과 판사들의 그렇죠. 그것만 결과만 보고 바라보서는 안 있으면 되죠. 안 될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딱 가디언은 11월 3일이 선거일이지만 진짜 싸움은 11월 3일 이후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오늘 사설에서 예상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항소나 또는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지 못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선거일을 지나서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각 개표소에서 철저하게 체크하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네,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각 주별로 공화당 참관인들이 아주 마이크로하게 굉장히 네, 이 저인망식으로 체크하겠다. 그래서 투표 용지에 조금이라도 우체국 스탬이 흐리게 찍히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무효다. 예, 이의를 제기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더 가디언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소한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잘못된 부분, 특히 이 우체국의 스탬프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우체국의 스탬프가 좀 흐릿하게 찍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공화당은 어찌됐건 민주당이 법원까지 동원해서 소송까지 제기해서 이렇게 선거일 유효한 날짜를 이렇게 늘려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카운트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카운트 되지 못하는 그런 그 한 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뭐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14%까지 전국 여론조사 앞서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제 개표 결과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게 상당수의 표가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조 바이든 후보도 본인이 쉽게 이긴다가 아마 낙관도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공화당의 이런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표소마다 자기들의 표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개표소마다 민주당 참관인 공화당 참관인들이 서로 싸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 당선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대법관의 임명 인준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에이미 커니 베럿 대법관을 지명한 건데요. 아무튼 참 미국 선거가 이렇게 요지경인 줄 몰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